다음은 이제 일제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고요. 헌병 경찰 통치, 관리와 교사가 칼을 차고 다니는 통치, 일본어 중심의 초보 실업 교육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군인이 왔고요. 그래서 군대식으로 우리를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헌병 경찰 통치는 적결 심판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백성들을 때리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경찰이 헌병 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대식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립한다고 했지만 땅 주인은 한 명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땅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마을 공동 소유, 문중 땅, 그다음 관청의 땅,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겠죠. 동양척식주식회사에다가 헐값으로 이 땅을 다 처분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또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처분해서 많은 우리나라 땅이 일본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사령을 공포했습니다. 회사령이란 것은 회사를 세울 때는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회사를 세우기가 어렵고 일본인들에게는 회사를 쉽게 허가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10년대에 무장투쟁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한광복회와 독립의군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다음 해외에서는 보면은 만주 서간도 지역에 신민회에서 경학사를 만들고요.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서간도 지역에는 이회영과 이상용 같은 분이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북간도에는 중광단이 독립운동을, 무장운동을 주도했고요. 이 중광단은 나중에 북로군정서군으로 통합이 됩니다. 연해주 신안촌에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무장투쟁을 주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 파리 강화회의, 우리 신안청당에서 김주식이 갔죠. 그다음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경과는 태화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가 모여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탑골공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만세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이 지방으로 퍼지고요. 다시 이 소식을 들은 해외에서도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거리 행진까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3.1운동의 의의를 살펴본다면 독립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다른 나라에게 일본이 조선을 도와준다, 무지한 조선을 계몽시킨다, 그래서 지금 조선은 살기 좋아지고 있다 라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이 참담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 참담함을 알지 못했는데 3.1운동을 계기로 일본 말이 틀렸나 보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독립을 요구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알린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꿨다.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상하이 한성정부, 그 다음 상하이 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런 단체들이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게 됩니다. 말이 약간 꼬였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 그 다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그 다음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3.1운동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9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고요. 연통제, 교통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연통제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서 전달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 군 자금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게 연통제였고요. 교통국은 정보 수집, 연락, 군 자금, 모집 뭐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이 교통국이 되겠습니다. 독립선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만주 지역에서 무오 독립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 1919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종교 대표자들이 한 기미 독립선언이 있습니다. 자,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통치란 것은 민족 분열 통치가 되겠습니다. 헌병경찰제를 폐지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경찰서를 엄청나게 늘려서 더 촘촘하게 우리 독립운동을 탄압했습니다. 교육기관을 확대해주겠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낮았습니다. 학교가 많이 건립된 것은 맞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산미 정식계획을 실시하겠다. 자, 일본의 공업화로 인구가 증가하고 쌀값이 폭등하자 우리나라를 일본 쌀 대주는 본거지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료를 주고 종자를 개량하고 농법을 개선해서 쌀을 엄청나게 쌀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겠다 하는 것이 산미 정식 계획인데, 물론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자 쌀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생산량은, 근데 유출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생산량은 늘어나긴 했지만은 유출량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만큼 부족한 양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산미정식계획의 기만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미정식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인당 소비량이 그전에 비해서 더 감소했다, 더 못 살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인들이 회사를 세우는데 오히려 허가를 받으려면 날짜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 일본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권을 장악했으니까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폐지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응은 실력 양성운동,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 우리가 쓰자. 국산품 애용이 되겠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우리 손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자. 그랬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일본 정부가 세워줍니다. 무슨 뜻이냐? 니네들은 학교 세우지 마라.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은 아주 적게 입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준다는 조건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는데요. 농민운동, 농민들은 소작쟁이, 노동운동, 노동쟁이, 소년운동, 형평운동. 형평운동이란 것은 도살업에 종사했던 이 사람들을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인간 대우를 해달라
라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형평운동은 그래서 도살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으켰던 신분해방운동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산미 정식계획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쌀 생산량은 사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늘었지만은 1924년부터는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22년, 24년, 26년 거의 비슷하고 28년도에는 조금 늘었네요. 근데 30년대에는 다시 줄어들었죠. 그런데 일본으로 가져간 쌀 반출량, 초록 파란색 보면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빨간 꺾은선 그래프로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1인당 소비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1920년대에는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때도 배불리 못 먹었는데 그것을 또 줄였으니까 우리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1920년대 60만세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순종 국장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3.1운동, 고종 장례일 때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순종 국장일이 되자 발칵 뒤집혔겠죠. 또 다시 그런 만세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한 끝에 결국 사전에 발각되어서 큰 운동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의 희롱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우리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 김기호 학생을 희롱했습니다. 광주중학교 일본 학생이. 그래서 결국 패싸움으로 번지고요. 근데 경찰은 일방적으로 일본인 학생 편만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날, 음력으로 10월 3일인데 명치절이라고 합니다. 명치 천황이 생일이 되겠죠. 이때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본인 학생과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간회가 1927년도에 창단되었는데요. 이름이 비슷하죠? 신민회, 신간회. 신민회는 우리 비밀단체인데 비해서 신간회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신고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간회는 좌익,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우익에 해당되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연합해서 이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뭐 좌우 합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신간회에서 나서서 진상 조사를 하고 일본의 편파적인 수사, 일본의 편파적인 처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전국 지회를 이용해서 이제 시위를 주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시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20년대의 무장투쟁이 되겠는데요. 의열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원봉이 만든 무장투쟁단체인데요. 의열단 단원들을 살펴보면요. 13명 중에 10명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투쟁에서는 역시 신흥무관학교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 시험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의 끝자를 따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혁, 혁은 빛날 혁자일 겁니다. 아마 의열단 처음 의건데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김익상, 상자죠.
그 당시에 아마 조선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것은 조선 총독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상자가 들어가면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투척했다. 김상옥, 옥이죠. 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은 종로경찰서, 우리 독립운동하던 사람을 많이 가뒀던 종로경찰서에다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 다음 김지섭, 섭섭하죠? 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까지 건너가서 왕궁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섭 섭섭합니다. 다음은 나석주가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주자가 들어가니까 나석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혁,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대표적인 1920년대 의열단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동 전투를 살펴보겠는데요. 한국 독립군 주도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물론 한국 독립군만 싸운 건 아니고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장군으로는 홍범도 장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의의라고 하면은 일본 정규군과는 첫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계속 주제소라든가 그다음 친일파들을 습격하자 정규군을 보내서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한국 독립군 주도의 첫 전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산리 전쟁이 되겠습니다.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중심이 되어서 또 독립군 연합부대를 편성해서 일본군과 싸운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전쟁이라고 진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북로 군정서군은 정규군으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군으로 인정을 해준 그런 부대이고요. 함께 전쟁을 했던 일본군은 러시아에 가 있고 그다음 만주 우리 조선에 있던 정규군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일본군과 대한민국군이 싸운 그러한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아주 좋겠습니다. 백운평 전투, 천수평 전투, 을왕촌 전투 이 전투를 1920년 10월 21일부터 1920년 10월 26일까지 계속되는 전투로 적군 1200여 명을 사살한 대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일본은 간도 대학살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을 다른 나라가 알 경우 굉장히 수치스럽고 일본군으로서는 진짜 뼈저린 뼈아픈 그런 아마 전쟁이 아닐까. 그래서 그 화남, 그 분함을 아마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 독립군들은 더 이상 만주에 있으면은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이 더 학살당할 것을 염려해서 러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주에 있던 모든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다행히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은 아마 많이 이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남아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러시아로 갔던 이 우리 독립군들은 자유시 사건을 맞아서 또다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러시아 혁명으로 적군파와 백군파가 싸웠는데 우리를 도와주던 적군파들이 이때는 무기를 회수해 가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은 그 무기를 내려놓은 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군파의 공격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3부를 성립시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어서 다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